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수십 년간 환자들로부터 벌어들인 막대한 돈이 한순간에 끊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9살로 신장내과 전문의 김동환입니다. 60년 동안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수많은 분들의 콩팥을 지켜보며 약값만 해도 매월 수백만 원대를 쓰시는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투석 치료비는 더욱 어마어마해서 1년에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부터 하나씩 바꿔보신다면 병원 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약값도 진료비도 반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껏 60년의 임상에서 증명해 왔습니다. 저 역시 가족이 콩팥 질환을 겪으면서 깊은 고통을 통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저리고 무거워져 하루 종일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무력감을 견디기 위해 저는 의학서적만 뒤지는 게 아니라 직접 제 몸으로 실험하고 임상 현장에서 수천 명의 환자 사례를 데이터로 남겼습니다. 그 후 오랜 연구와 현장 실험을 거쳐 수술이나 약 없이도 가능한 콩팥 회복의 핵심 원리를 찾았습니다. 책에 나온 이론이 아니라 제 가족과 함께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직접 몸으로 증명한 방법들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한 식습관 변화를 따르신 분들 중 수백 명에서 동일한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부종이 빠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심지어 투석 직전까지 갔던 신장 수치가 회복되는 일들을 거듭 봤습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신장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 5가지와 그것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을 차근차근 다룹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전체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듣기 어려우시다면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작 전 혹시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에서인가요? 집의 침대에서인가요? 그리고 혹시 최근에 붓기가 생기거나 혈압약을 늘렸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께도 제가 댓글로 개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이 얼마나 회복될 수 있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은 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나트륨이 많아지면 피가 짜진다는 뜻인데, 즉 혈압이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피가 짜지면 신장은 이걸 희석시키기 위해 물을 더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결국 신장이 쉴 틈 없이 일하게 되는 거죠. 마치 염장이 된 생선처럼 몸 안에서 수분을 빼앗으려는 긴장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신장의 여과망, 즉 사구체라는 것은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진 아주 가느다란 혈관 덩어리입니다. 내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혈관들이 여기저기 얽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혈압이 세지면 이 여과망이 터지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단백뇨와 부종의 시작이고 진행되면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투석까지 가게 되는 무서운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을 많이 섭취한 사람은 신부전 위험이 1.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라 의학적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매일 국물을 가득 마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밥 위에 소금을 뿌려 드시는 분들 중 한 분이신가요? 국물을 줄이는 것이 신장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국물은 2~3 숟가락까지만 드세요. 그 정도면 국의 맛은 충분히 납니다. 조리할 때는 간을 약하게 하고 식탁에서는 소금통을 멀리 두세요. 간을 내야 한다면 레몬즙이나 참기름, 식초, 마늘, 깨소금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 재료들은 소금과 다르게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음식에 풍미를 더해줍니다. 다만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핑크 소금이나 히말라야 소금이 더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같은 나트륨입니다. 색이 예쁘다고 몸에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소식은 짜게 먹는 습관을 고치면 일주일이면 혀가 다시 순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음식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담백한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소금의 함정에서 벗어나면 다음으로 신장을 괴롭히는 또 다른 악의 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양이라고 생각하면서 과하게 섭취하는 그 음식 말입니다. 붉은 고기인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이 단백질의 찌꺼기, 즉 요산과 요소를 걸러내야 합니다. 마치 공장의 배기 시스템처럼 신장은 매일 이런 노폐물들을 제거해야 하는데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 과정에서 신장이 혹사당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영양학 연구에서 2018년에 발표한 결과를 보면 붉은 고기를 매일 먹는 사람은 신기능 저하 위험이 40% 증가했습니다. 30년, 40년을 계속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요산이 계속 쌓이면 통풍으로 발전하고 신장결석이 생기고 고혈압으로 이어집니다. 모두 연결된 악순환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체력이 떨어질까봐 고기를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밥만 먹으면 힘이 빠진다고 생각하면서 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분들 중 한 분이신가요? 신장이 약해진 사람의 경우 하루 단백질은 체중 1kg당 0.8g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60kg이라면 하루 48g, 즉 두부 반모나 고기 80g 정도면 촉합니다. 다만 정상인은 이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고기보다는 두부, 흰살 생선, 달걀 흰자로 대체하면 됩니다. 혹시 고기 먹은 날이 있다면 그날은 물과 채소를 2배로 늘려 드세요. 그럼 요산 배출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십니다. 힘이 빠질까봐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단백질의 찌꺼기들이 몸 안에 쌓여서 오히려 피곤함이 심해집니다. 피로감이 심해지고 무기력함이 느껴진다면 고기를 더 먹는 게 아니라 줄여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건강할 때는 약이지만 병든 신장에겐 모래주머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고기의 위험성을 피해가도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고 섭취하는 영양소들 중에도 신장을 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교활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밀어내 혈압을 낮추는 착한 영양소입니다. 대부분의 건강 정보에서는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해지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악화될수록 칼륨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그 결과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근육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심장이 멎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고칼륨 음식은 바나나, 토마토, 케일, 자두, 감자, 멜론 등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즐겨 먹는 것들이죠. 특히 신장 기능이 매우 약해진 환자의 경우 이런 음식들을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신장학회도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환자들의 칼륨 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건강을 위해 바나나나 칼륨 많은 과일을 자주 드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녹즙이나 건강 주스를 마시면서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채소를 섭취할 때는 생으로 먹지 말고 데친 후 한번 헹궈서 드세요. 칼륨이 물에 녹아 나오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하루 한 번, 그것도 사과 반쪽 이하로 줄이세요. 주스보다는 통째로 먹는 과일이 낫습니다. 사실 건강 주스나 녹즙이라는 것은 건강할 때만 이로운 것입니다. 신장이 약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이게 역설적이지만 중요한 원리입니다. 좋은 영양소도 처리할 힘이 없으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가난한 사람에게 갑자기 큰 돈을 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칼륨의 위험성을 피해가도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면서 가장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달콤하지만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몸속의 가느다란 혈관들이 손상됩니다. 신장의 사구체도 혈관 덩어리이기에 예외가 아닙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눈의 망막, 발끝의 말초혈관,
그리고 신장이 함께 망가집니다. 이것을 당뇨 합병증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투석 환자의 상당수가 당뇨병성 신장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과다한 설탕 섭취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사람의 경우 높은 혈당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을 손상시켜 신장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료수와 간식 속의 설탕을 계산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 기준을 넘고 있습니다. 혹시 하루 종일 단 음료를 마시고 간식으로 과자나 초콜릿을 섭취하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필요하면 단 것이 생각난다고 느끼시나요? 단맛이 당길 때는 계피가루나 무가당 요거트, 고구마로 대신하면 됩니다. 간식보다는 따뜻한 물 한 잔이 피로를 더 잘 풀어줍니다. 음료는 물이 최고입니다. 커피나 차도 하루 한두 잔으로 제한하세요. 특히 아이스 음료는 신장을 차갑게 만들어 기능을 더욱 떨어뜨립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로 음료도 함정입니다. 인공감 미료인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스가 신장에 미치는 장기 영향은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 하지만 달지 않아도 단맛이 느껴진다면 이미 뇌가 그 자극에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제로라고 해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신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물과 보리차로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낫습니다. 설탕의 위험성을 알아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공음료와 술입니다. 콜라, 주스, 그리고 수많은 가공식품에는 인산염, 과당, 인공감미료가 가득합니다. 미국 브리검 앤 워먼스 병원의 연구에서는 단 음료를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결석 위험이 23%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소변량을 늘리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신장이 이미 약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다는 것은 불을 끄는 와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마시고 있을까요? 혹시 하루에 여러 잔의 커피나 가공음료를 섭취하시고 계신가요? 갈증이 날 때는 물, 보리차, 미지근한 차로 해결하세요. 술자리에서는 무알콜 맥주나 탄산수로 대체하면 됩니다. 커피는 하루 한두 잔, 식후에만 드세요.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신장에 더욱 큰 부담을 줍니다. 제로콜라나 무가당 음료도 신장은 구별하지 못합니다. 단맛 자체가 신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단 음료를 끊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일주일만 마시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끊길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60년 동안 보아온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75살 김정자님은 평생 젓갈과 라면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드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반찬통 가득히 젓갈을 꺼내고 라면을 끓일 때는 국물을 가득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60년을 사신 거였죠. 부종이 심해서 정자님의 발등은 늘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누르면 자국이 남을 정도로요. 소변에는 거품이 계속 끓어올랐고 밤에는 자주 깨서 화장실을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정자님은 나이가 들면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 GFR45였습니다. 의사들이 신장 기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석 준비를 권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자님은 울음이 터졌습니다. 정자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소금 때문인가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부터 정자님이 한 가지만 실천하셨습니다. 국물 반만 남기기. 라면도 국물을 마시지 않고 국도 반만 마시고 젓갈도 한 숟가락만 섭취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싱거워서 힘들어 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적응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뒤 정자님의 얼굴 붓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자국이 남던 발등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혈압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신장 수치가 55로 회복되었습니다.
투석 직전이었던 상황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 정자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숟가락으로 제 병을 고쳤어요. 투석 없이도 이렇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의약품이나 고가의 치료법이 아니라 하루하루 작은 선택의 연속이 기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정자님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제 가족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방법의 효과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짜고 매운 음식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매 끼니 젓갈과 김치, 찌개 없이는 밥을 못 드셨죠. 조용히 반찬통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전문의이면서도 가장 가까운 분들의 식습관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결국 장인어른은 70대에 부종과 고혈압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수치를 봤을 때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바꿔야겠다고. 저는 모든 반찬통을 싹 바꿨습니다. 소금 대신 들기름을 사용하고 간장 대신 표고버섯 육수를 우려냈습니다. 디저트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장인어른이 불평하셨습니다. 맛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3개월이 지났을 때 혈압이 150에서 120으로 떨어졌고 붓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장인어른은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음식이 더 맛있다. 미각이 순해지면서 담백한 음식도 깊은 맛이 느껴진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습관이 바뀌면 미각이 바뀝니다. 미각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60년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신장을 보호한다는 것은 신장을 덜 쓰게 하는 것입니다. 덜 짜게, 덜 달게, 덜 과하게. 이 덜의 철학이 바로 오래 사는 기술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먹으라고, 더 맛있게 먹으라고, 더 편하게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그런 유혹을 견디지 못합니다. 신장은 조용하게 망가집니다.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찾아옵니다. 60년 동안 환자분들을 지켜본 제 결론은 단순합니다. 기적은 약에서가 아니라 식탁에서 일어납니다. 투석실에서 일주일에 사흘을 보내던 분이 어느 날 와서 더 이상 투석이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한 일은 단 하나, 국물 한 숟가락을 줄였을 뿐입니다.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이 신체의 신비로운 재생력입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부터 국물 한 숟가락만 줄여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신장을 살리고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는 89살까지 건강하게 진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매일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침밥은 국물 없는 계란말이와 무절임입니다. 제 저녁은 소금을 빼고 들기름으로 간한 나물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이 저를 89살까지 살려냈습니다. 제가 수천 명을 진료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약 한 번의 복용보다 매일 한 번의 선택이 더 강합니다. 투석 기계보다 여러분의 숟가락이 더 강합니다. 병원보다 여러분의 식탁이 더 강합니다. 의사의 처방전보다 여러분이 직접 내리는 식사의 결정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확신입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린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소금 한 숟가락을 줄이는 것이 시작입니다. 고기 한 점을 줄이는 것이 다음입니다. 그리고 단 음료 한 잔을 물로 바꾸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신장을 살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해서 정말 될까요? 저는 항상 같은 답을 드립니다. 이미 증명됐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는 분들이 바로 증거입니다. 김정자님도, 제 장인어른도, 제 진료실에 오시는 수백 분도 모두 증명해 주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작은 변화가 모이면 기적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나이가 89살이 되었을 때 저는 제가 살아온 길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투석실에서 만난 수천 분의 눈빛, 고통스러워하던 그들의 표정, 그리고 제 조언을 따랐을 때 돌아오는 건강함.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진리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신장은 약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신장은 시간과 올바른 선택으로 회복됩니다. 내일은 국물을 반만 마세요. 모레는 밥 위에 소금을 빼세요. 그 다음 날은 라면 국물을 마시지 마세요. 일주일 뒤에는 간식 대신 따뜻한 물을 마셔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이면 어느 날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신장이 살아났구나. 내 혈압이 내려왔구나. 내 피로가 사라졌구나. 밤에 화장실을 덜 가게 됐구나. 아침에 얼굴이 덜 부었구나. 그 모든 변화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60년 동안 제가 목격한 수천 번의 기적입니다. 약국이 아닌 우리 집 주방에서, 의료진이 아닌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자신의 손으로 만든 기적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료도, 비싼 음식도, 복잡한 레시피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작은 결심과 반복된 선택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정말로 변화를 원하신다면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영상을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냉장고를 열고 소금을 하나 빼세요.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저는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진료를 시작해서 저녁 6시에 마칩니다. 60년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삶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 싱거운 밥을 먹는 것도 제가 여전히 건강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식탁에까지 닿아 내일의 밥 한 끼를 조금 더 담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병원이 아닌 여러분의 주방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투석 기계가 아닌 여러분의 숟가락이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천 명을 진료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약 한 번의 복용보다 매일 한 번의 선택이 더 강합니다. 투석 기계보다 여러분의 숟가락이 더 강합니다. 병원보다 여러분의 식탁이 더 강합니다. 의사의 처방전보다 여러분이 직접 내리는 식사의 결정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확신입니다. 내일은 국물을 반만 마세요. 모레는 밥 위에 소금을 빼세요. 그 다음 날은 라면 국물을 마시지 마세요. 일주일 뒤에는 간식 대신 따뜻한 물을 마셔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이면 어느 날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 나이가 89살이 되었을 때 저는 제가 살아온 길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투석실에서 만난 수천 분의 눈빛, 고통스러워하던 그들의 표정, 그리고 제 조언을 따랐을 때 돌아오는 건강함.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진리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신장은 약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신장은 시간과 올바른 선택으로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식탁에까지 닿아 내일의 밥 한 끼를 조금 더 담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병원이 아닌 여러분의 주방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